찾아보겠습니다. 거꾸로.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아영님이 한번 대답할 준비해 보시고요. 자, 자, 위대한 작품이 왜 반어적인 표현인가, 사실과 반대로 표현한 것인가를 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두 인물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한 사람은 자, 나, 또 한 사람은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찾아서 동그라미. 할아버지 찾았어요?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찾았으면은 다음으로 이제 나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나와의 관계. 할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자, 확인. 자, 아영님이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왜 위대한 가풍이 반어적인 표현인가요? 자, 할아버지와 나라는 인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을 때요. 누구 입? 그렇죠. 예? 아니요. 누가 한 말이야 이게? 이게 누가 쓴 표현이야? 나라는 인물이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자신, 자기 집안이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반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 나라는 인물 입장에서 짓거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반어인가? 속마음은 뭐란 얘기예요? 겉으로 표현된 거는 위대하다, great 있으니까 플러스인데 속마음은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좋다고 표현한 거죠. 나쁜 생각, 좋다는 표현. 알겠죠? 나쁜 생각, 좋다는 표현. 그래서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데,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대로 이 부분 위대한 가풍에 이미 형광펜으로 색깔 된 상태잖아요. 근데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화면상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자, 때는 때인데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 이 밑줄만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반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뭐뭐 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뭐뭐 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 이때 원하는 때인 거죠. 뭐뭐 하고 싶어지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때.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이 있다 이거야. 원하는 시간이 있는데 밑으로 가니까 할아버지가 그 시간을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뭐 하는 시간으로 배치가 되었느냐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건 원하는 시간이었는데 위쪽에 여기는 뭐예요? 자, 1시간 동안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으로 뭐 됐다고요? 뒤에 이제 넘어가면은 배치되었다라는 표현 나와요. 배치되었다.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배치가 되느냐 했더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지금 배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할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 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자, 원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시간을 말해도 그렇게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원하는 시간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건 자유야, 부자유야? 결론은 부자유. 그럼 할아버지는 일종의 억압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억압하는 인물이에요. 네, 자유를 빼앗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집안에 지금 새들어 살고 있는 건데요. 할아버지가 집 주인이에요. 나는 이 집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이고요. 그 둘 사이가 그쵸?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 일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원하는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자유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집안 좋은 집안, 나쁜 집안? 나쁜 집안이에요. 근데 표현은 어떻게 했죠? 실제로는 부자유한 집안인데, 알겠어요? 자유를 억압하는 집안인데 표현은 어떻게 했어요? great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와 사실과 반대로 표현한 게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가풍이라고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대한 가풍이라는 표현 자체가 반어적인 표현이다라는 거를 맥락상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실제로는 자유를 억압하는 집안인데 표현은 반대로, 그것과 반대로 플러스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가풍이 무슨 말이야? 그 가정의 기풍, 가정의 기풍이에요. 기풍이 뭐예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분위기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쵸? 뭔가 화기애애하고 자유를 보장해주고 뭐 이런 집안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 정리했고요. 참고로 그 밑에다가 또 하나 써볼게요. 김승옥 선생의 역사라는 작품 속에서 작품 가운데에 반어적인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제목 자체가 반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최만식 선생의 자 태평천하라는 제목의 작품 제목을 일단 써볼게요. 태평천하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써주세요. 여백에다가 태평천하라는 작품 자체가 반어적인 제목이에요. 이거 자체가 반어예요. 이거 자체가. 왜 그런 거냐? 당시의 현실은 시대 현실은 마이너스인데 자 이렇게 반대로 태평한 세상이다 라고 태평한 세상이라는 게 좋은 표현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좋은 표현이잖아요. 현실은 마이너스인데 거꾸로 표현했어요. 오케이? 일지치하가 좋은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잖아요. 근데 좋은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잖아. 태평한 천하다. 그쵸?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죠? 내신에서는 이제 이렇게 배우죠. 자, 수능에서는 이렇게 실제 작품 속 표현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자, 09학년도 대수능이었습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넘어왔는데요. 우리 지금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깜풍비판만 주세요. 지나봤고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나온 게 5번에 우인데, 자, 우씨 쪽에 할 때, 우씨 쪽에 할 때, 우로 온 거예요.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고. 17개 중에서 이제 5번째니까 한 3분의 1 가까이 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의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이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우의적, 그 다음에 이렇게 우화. 결론을 내려버렸는데, 둘 사이 관계가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화적이라는 건 우의적이라는 전체 속에 포함되는 부분에 불과해요. 부분이면 전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색깔 다른 걸로 화살표 위아래 방향을 만들어 두신 다음에 자, OX를 표시를 할 거거든요. 부분이면 전체이니까 모든 우화는 우의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든 우화는 우의적이에요. 근데 우의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화적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도 존재할 수 있죠. 어디가 그래요? 바로 빗금친 이 부분. 우화는 아닌데 우의에 속한다.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우의적 할 때 의에다가 동그라미 할 게 아니고, 의가 아니라 우에 동그라미, 우에다가. 자, 우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는데, 이 우자가 무슨 우자예요? 기댈 우자예요, 기댈 우자. 기댈 우자야. 기댄다, 이 말이 기댄다. 하고 싶은 얘기가 A인데 A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인 B에 기대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직접적인 거야, 간접적인 거야? 간접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말 간접적이라고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간접적이다. 대놓고 얘기한다야, 돌려 얘기한다야. 돌려 얘기한다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들 얘기인데 동물, 식물, 무생물 따위의 사물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거 자체가 우의적인 거죠.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이 얘기 있잖아요. 토끼는 졸라 뛰어가는데 깨울러가지고 중간에 낮잠 자고, 거북이는 계속 부지런히 가니까 낮잠 자는 토끼를 제끼고 거북이가 이겼다. 그 뭐 진짜 있었던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 얘기예요? 무슨 개소리야.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뭐야? 우의적인 거죠. 이해되죠? 우의적이다. 일단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형광펜 색깔. 수능에서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알겠죠? 동물 이야기, 식물 이야기, 무생물 이야기, 뭐 이딴 식으로
막 번복을 해놓고 우의적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동물 얘기나 사물 등등의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의적인 게 있어요. 시대 상황 때문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목숨이 달아날 그럴 지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직설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돌려 말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방식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숙종을 깔려고 하는 건데 지금 사씨남정기가 나와 있잖아요. 사씨 플러스 인물, 교씨 마이너스 인물, 대립구도 가운데 숙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유연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현왕후가 사씨로 나오고 성씨가 사씨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는 있는데 플러스 인물이에요. 그래서 숙종을 깔려고 하는 건데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공의 인물을 빗대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 이제 작품 속이야. 이 왼쪽은 현실이고 오른쪽이 작품. 현실과 작품 사이의 관계에서 작품 속에 대놓고 현실 이야기를 하진 않는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작품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전혀 딴 세상의 이야기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배경 자체를 다른 시공간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읽는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정적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읽고 자기 이야기는 아닌데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자기 얘기는 아니야. 딴 나라 얘기니까 내 얘기는 아닌데 읽고 나니까 불편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의적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얘기. 분명히 딴 사람 얘기하는데 내 얘기처럼 들린다 이 말이죠. 숙종이 만약에 이 사씨남정기라는 작품을 읽었으면 어땠을까요? 졸라 빡쳤겠죠. 이해되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진짜 딴 나라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현실은 조선인데 작품은 명나라. 뭐 그러면 이제 할 말은 없는 거죠. 기분 나쁘고 어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 뭐라고 한다? 우의적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수능 개념이에요, 이건. 이런 게 이제 수능 개념이에요. 숙종대에 착한 인현왕후가 있는데, 그 간사한 장희빈의 꼬드김이 넘어가가지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내쫓았다, 이거 아니에요. 뭐, 집안일까지 따지고 보면 집안일이잖아. 부부간의 불화인 건데, 그 이제 나라의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비화가 된 거죠. 국가적인 차원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 이제 이건데. 자, 그러면 작품 제목을 먼저 가볼게요. 우의적이지만 우화적이지 않은 경우. 지금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얘기하는 건데, 자,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한림학사 유연수 나오죠? 유연수에다가 세모처리 딱 해보시고, 마이너스. 이 시기가 작품 속에서는, 그러니까, 진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케이? 지혜롭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는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속아 넘어갔다. 진실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죠. 아무튼 이런 인물이에요. 근데 밑으로 보니까 뉘우치며 말했다라고 했잖아요. 뉘우치며 밑줄 닦고 뭐 부정적 인물이었는데 사실 깨닫는 거죠. 실체를 알아낸 거야. 교씨가 나쁜 놈이고 나쁜 여자고 교씨하고 붙어먹었던 누구야 여기 이 새끼 동청이 이 새끼도 마이너스야. 근데 사씨는 플러스 인물이고. 근데 사씨가 이 마이너스 인물은 동청을 꺼렸단 말이죠. 나쁘다라고 이렇게 멀리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어두운 임금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는 어두운 남편, 어두운 남편, 마치 어두운 숙종인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거죠. 옳도다. 사씨가 옳도다라고 플러스 인물을 플러스라고 이제 뒤늦게 알아보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이제 그 소설가가 기대하는 바는 이거겠죠. 기대하는 바는 이거 읽고 정신 차려라. 누구처럼? 유연수처럼 정신 차려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메시지는 전달되고 내 목도 안전하고 그런 방식이 우의적인 방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정리됐고요. 사씨남정기 제목을 보세요. 18대수능에 나왔는데 2018학년도 대수능에 나온 작품인데요. 일단 제목 자체가 남정이라는 건요. 사씨라는 중심인물 플러스 인물이 여성이에요. 그다음 이제 반대편에 마이너스 인물은 교씨라고 얘기했죠. 이제 현실 속의 장희빈 같은 여자예요. 근데 이 남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정. 남쪽으로 정. 이제 갔다 이거 갔다.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불민한, 명민하지 못한 남편 탓에 쫓겨나가지고 억울하게, 그쵸? 간 곳이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사시남정기였어요. 18 대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넘어가 봅니다. 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큰 틀에서는 전체 우의적 작품. 자, 이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화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토끼, 동그라미. 올해가 무슨 해죠? 개묘년이죠, 개묘년. 개묘년한테 묘자가 토끼 묘자네요, 토끼 묘자. 근데 이 시커먼 토끼 해라고 하잖아요. 블랙 레빗. 그쵸? 우리 가운데 혹시 토끼띠 있어요? 없어요? 나이 차이가 서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됐고, 이 토끼가 보세요. 뭐 했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음성으로, 어떠어떠한 음성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했다. 토끼가 뭐예요? 말을 하잖아요. 토끼가 어떻게 말을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 되었는데, 우화적인 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화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화적이다 라고 하면은 뭐죠? 사람이 아닌 사물이 사람이 하는 짓이나 행위나 그 다음에 감정 표현 등등을 해낼 때 그런 식으로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그런 방식의 소설, 이게 이제 우화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토끼와 거북이 얘기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제 진짜 토끼가 말을 해. 현대 소설에서는 없을 것 같잖아요? 있습니다. 그것도 기출해. 알겠죠? 그래서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 니체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 있죠. 여러분 뭐 윤사 배운 친구들은 뭐 니체도 배우잖아요. 사문 시간에도 나오지 않냐? 안 나오나? 아무튼 윤사 선택하면은 배우는데 니체의 유명한 책이 뭐 있어요?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들어본 적은 있죠, 우리가.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뭐예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왜 제목이 이건지 알 것 같죠? 황만근을 욕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짜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교의 조로아스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를 치면은 예수 같은 분이고 불교를 치면은 부다 같은 분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여놓은 거죠, 격을. 제목 자체가 플러스라는 걸 보여줘요. 황만근에 대한 태도. 근데 읽어보면 황만근은 병신이거든요. 지적인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인간이 할 도리는 다 하거든요. 부모, 뭡니까, 엄마를 계속해서 정성껏 봉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도 아닌데, 딴 여자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이제 황만근이랑 산 거 아니에요. 근데 황만근이가 그걸 모르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딴 놈의 아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정성껏 자기 아들처럼. 반푼인데 착하죠. 선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황만근을 조로아스터교의 종교적 중심 인물인 것처럼 확 격을 높여놓은 거죠. 보통 사람들의 통념을 벗어난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이제 그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토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인 척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으로 우의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선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죠. 자라가 말을 합니다. 그쵸? 울면서 말을 해요. 우화적 맞죠? 우화적이고 동시에 우화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선지에 그러니까 우화적인 수법을 통하여랄지 이렇게 나오면은 맞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우연적 나오는데,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이제 우리가 지금 1, 2월 동안은 개념 익힌다, 공부 방법, 공부 습관 할 때 방법 익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로 이제 가전체 소설도 한번 써두도록 할게요. 가전체. 지금 우화가 막상 마침 또 우화가 나왔으니까, 가전체는 소설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소설의 모태 같은 양식인 건데, 아무튼 이 가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 가짜를 쓰는, 이건 쓸 필요 없어요. 한자는 거짓 가짜인데,
사람이 아닌데 거짓으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서 이해하시고 가전체 소설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술, 즉 누룩, 술을 만드는 재료인 누룩이 막 말을 해요. 술의 일대기를 막 그려놓은 작품 뭐 있어요? 술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 국순전.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아요. 국순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공방전. 공방전, 쓰지 마시고. 공방전, 엽전. 즉, 돈을 의인화한 게 있어요. 돈. 조선시대 상평통보 어떻게 생겼죠? 테두리는 동그랗고, 속은 네모나. 본 적 있죠? 네가 좋아하는 건 레모나. 여기서는 네모나. 자, 구멍이 네모나타. 라는 뜻의 한자. 구멍 공자, 모 박자. 구멍이 네모야 이 뜻이에요. 공방전.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좋겠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연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의 다음에 이제 우연적이라고 나왔어요. 자, 질문. 선지 우연적이라고 나왔어. 반대말 생각해봐. 그러면 명확해져. 우연의 반대가 뭐죠? 그렇죠. 필연. 그러니까 필연적이다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우연적이라는 게 사건 전개라고 하는 게 우연적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현듯 이유 없이 뭐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길 가는데 갑자기 선녀가 나타난다 할지 뭐 이런 거거든요. 오케이? 뭐 맥락이 없어. 인과가 없고 그런 뜻이에요. 찾아봐. 그런 표현이 있어. 어디 있니? 주로 이제 고전 소설의 패턴이죠. 어디 있어요? 그렇죠. 호련, 그럼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호련이 그러면 뭐야? 갑자기란 뜻이에요. 우연이야, 아니면은 필연적으로야. 우연하게, 이제 그런 뜻이죠.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이제 시까지 왔습니다. 우시 할 때 시 왔어요. 시간적인 흐름을 따른다, 그렇지 않는다로 왔는데, 자, 여기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삽입기호를 쓰신 다음에 자연적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자연의 시간의 흐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연의 시간은 일방향인가요? 쌍방향인가요? 자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드라마가 요즘에 타임슬립이 많아서 그렇지, 자연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걸 따르는 방식이 이제 순순히 따른다 그런 뜻이니까 순행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패턴 자체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그런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겠죠.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거꾸로 간다 그러면 뭐예요? 거스를 역자 써가지고 역순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줄여서 뭐 역행이라고 하는 건데, 자, 대체로는 이제 어떤 표지가 나온다. 시간 표지, 이튿날, 이렇게 괄호 처리. 이런 게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는 증거예요, 증거. 왜 그럴까요? 이튿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음날, 이런 뜻인데. 과거로부터 그 다음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니까 순행적인 흐름인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런 표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 이제 가보시면은, 이게 이제 2022학년도 박태 버전이죠. 우리 봤던 거죠. 그쵸? 다음 작품 가시면요. 이날 한국에 도달하여 라고 했는데요. 이날에다가 괄호처리, 시간. 이날이라는 시간 표현에 괄호처리 하시고, 공간이 어디죠? 한국에 도달했어요. 도달한 거랑 약간 느낌이 뭐죠? 입구에 도달했다. 이 느낌이에요. 입구에 들어선 거랑 그 안으로 들어간 거랑은 다르죠. 이건 그 안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거의 입구 자체에 좀 도달했다. 입구에 도달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밑으로 가보세요. 쭉 내려가면은 실제로 이제 어디로 가? 함곡 안으로 들어가요. 그쵸? 선봉을 재촉하여. 다음 문단. 자, 함곡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해보시고. 이제 들어간다예요. 입구에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공간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함곡 입구에서 그 안쪽으로.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겠니? 안 흘렀겠니? 흘렀겠죠. 시간의 흐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해당된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자, 계속 갑니다. 다음 작품도 보면요. 자, 공간을 나타내는 말을 먼저 괄호 처리해보세요. 뚝길. 자, 건넜죠?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인도교 가까이에 갔어요. 공간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A에서 B로. 일종의.
공간의 이동과 함께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도 있겠니 없겠니? 시간의 흐름도 있겠죠. 이 사이에.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건 없어요, 지금. 그쵸? 시간의 흐름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바뀌면 자동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다고 한다면은 시간도 흐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움직임이 있다는 건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밑으로 쭉쭉 가보시고요. 다음, 거꾸로 이제 역행적이라고 했는데 수능에서는 사실 엄밀하게 구분은 하지 않거든요. 역행적이다, 뭐 역순행적이다. 여기다가 순이라고 살기도 써보세요. 선지에 역행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역순행적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죠? 이 역자가 이제 거스를 역자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거스를 역자다. 거스른다. 기차 타도 순방향, 역방향 있잖아.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표지. 아까는 뭐였죠? 이튿날, 뭐 3년 후,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거야, 거스르는 거야? 따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며칠 전, 뭐뭐 전이라고 나오면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현재야, 과거야. 며칠 전 했으니까. 과거죠, 과거.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행이에요, 역순행이야? 역순행이고 역행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체크했고요. 다음 작품 또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가시면 작품 제목이 이렇게 지금 본 건 2021학년도 대수능이에요. 가급적이면 최신 기출로 보고 있고요. 자, 다음 작품 역시 평가원 기출인데 1학년도 6월 평가원이에요. 요런 거 나오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을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 할 수 있어요. 왜? 시간, 공간, 괄호. 알겠죠? 시간, 공간, 괄호. 체크해 보세요. 지금 괄호 처리하세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자체는 현재야, 과거야? 당연히 현재. 현재예요. 현재라는 시간 속에 공간은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공간. 수경님, 공간 어디예요? 찾아봐. 여기 있잖아. 완행열차. 열차 아니에요, 열차 안.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 자체가 봄이야, 겨울이야? 겨울이고 밤이에요. 한겨울 밤인 지금의 공간은 어디? 완행열차 안이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막상 시험 볼 때는 이거 일일이 선지에 나왔다고 해서 그때그때 찾는 방식은 무모한 거예요. 잘 안 보여.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풀기 전에 지문 속에 이렇게 괄호 처리해 두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하잖아. 자, 거기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 하잖아. 소설, 지문 다 읽고 풀어야 돼요? 선생님, 소설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다 읽어야 돼요? 너무 많이 걸려요. 아니, 읽어야지 왜 안 읽어? 읽는데 중요한 핵심 정보 몇 가지만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체크를 해두면서 읽으면 좋죠. 여러분들 읽을 때 두 가지 편향이 있는데 딱 밑줄 긋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딱 밑줄. 시험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표시도 안 돼 있는 친구도 있어요. 둘 다 극단이에요. 인물 이름의 동그라미. 그거는 이제 고딩들이 하는 거고, 아니, 인물 이름에 동그라미 하고 말고 뭐가 중요하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처음에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인물 이름에 동그라미 하는 건데,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이제 풀이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알겠어요? 문제에 무조건 나와. 시간, 공간 물어보는 거. 체크해야 돼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이 문단. 야, 시간을 나타내는 말 찾아. 뭐 있어? 그래. 이날 오후야. 그럼 이날이 언제겠어? 바로 이날 오후니까. 지금이라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야, 현재야? 과거겠지. 왜냐면은 현재, 지금인 현재는 한겨울 밤이었잖아. 근데 바로 이날 오후 그랬으니까. 같은 날에 오후니까. 과거야, 현재야? 당연히 과거지. 왜? 현재 시점이 밤이니까. 현재 시점으로부터 같은 날인 오후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과거로 갔잖아. 현재에서 과거로 갔지. 그러니까 역순행이라고 하는 거죠. 역행이고. 이해됩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다시 또 봐. 이날
또 나오잖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또 뭐 나오니? 이날 아침 또 나올걸? 이날 아침 찾아봐. 이날 아침. 그렇죠. 같은 날이야. 현재 시점은 밤이고 그 날의 아침이니까 여전히 또 과거인 거죠. 이해돼요? 현재로부터 과거로 갔다가 또 과거로 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하나 또 체크했고요. 시대적 배경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작년 평가원 기출에 나왔던 최만식 선생의 미스터방이라는 작품 있거든요. 작년 평가원 기출에. 자, 그래서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하나 쓰고 시작할게요. 자, 당구장 표시하시고. 최만식 선생의 미스터방. 작년 기출이에요. 작년 평가원 기출이에요. 이렇게 쓰시고. 썼니? 써야 돼. 미스터방이라고 쓰시고, 거기 안에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미스터방. 해방 직후가 시대적 배경입니다. 해방 직후 몇 년일까요? 우리나라 해방 몇 년? 1945년, 그쵸? 45년 직후인 상황이에요. 해방 직후. 그때 이제 나온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불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게 이제, 적산을 불하 받는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불하가 무슨 말이에요? 지불 받는다니, 지불하다 할 때 불자야.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 내다. 알겠죠? 그러니까 불하 받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불 받는다. 뭔가 건냄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 이해되지? 불하라는 얘기의 대상이 되는 게 적산이거든, 적산. 적산이라고 하는 거는 적군의 혹은 적국의 재산. 적국의 재산 혹은 적군의 재산이거든요. 적산. 오케이? 누구의 재산일까요? 그러면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시점에서의 적산은 누구의 재산이야? 적국인? 일본의 재산이 되는 거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조선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게 일본 거잖아. 맞지? 일부 또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서 살았고, 그 일본 땅에서, 아니, 조선 땅에 살던 일본인이 거주하던 집, 하다못해. 그 다음에 또 조선 총독부, 뭐, 조선은행 건물, 이런 거 다 일본 거였는데, 이제 우리께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돌려받았다는 얘기야. 불하받았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게 시대적 배경과 맞물리는 거죠. 이게 무슨 전쟁 중에 적산 불화가 있었겠니? No! 해방된 직후의 문제인 거지. 일제 치하에 불화가 있을 수 있어? 있을 수가 없죠. 일본이 여전히 주인인데.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걸 찾으라는 거야. 이제 현대소설에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 몇 가지? 세 가지. 이것도 하나 써줄까? 당구장 표시하고. 자, 수능 출제 작품이라고 써볼게. 그 현대소설에서 수능에 출제된 작품은 정해져 있어요. 찍기가 너무 편해. 연계가 된다면 거의 뭐 적중시킬 수 있어. 근데 연계가 안 되니까 이건 수가 없는 건데. 왜냐면은 맨날 돌고 돌아요. 왜냐면 현대소설이라고 하는 게 역사가 짧아가지고 그릴 수 있는 그 시대 배경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100년 이내로 좁혀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이광수의 무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껏 해봐야 시대가 몇 개 없잖아. 읊어봐. 무슨 시대? 시대를 기준으로. 일제치하.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것처럼 해방 직후도 있을 수 있고, 해방 직후에 뭐가 되니? 전쟁. 네가 기억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작품들이 일제치하 아니면 전쟁이야. 그래, 안 그래? 솔직히, 한국전쟁. 아니, 현대소설에서 이거 아닌 게 어딨니? 일제치하 얘기 아니면은 전쟁 얘기 아니야. 전쟁 당시를 겪었던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자기 엄마 아빠 얘기를 한다 할지 해서 무조건 전쟁 얘기 한다고. 박완서 선생의 작품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 전쟁 때문에 고생한 얘기 뭐. 오늘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주부들 얘기를 해도 뭐 자기 시어머니가 뭐 일제치하에 뭐 어쩌고 근데 전쟁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워냈는데 뭐 해산바 가지고 어쩌고 이러잖아요. 전부 이런 얘기야. 아니면은 조금 더 현대에 가깝게 오면은 산업화 근대화 시기인 거 아니야. 좀 또라이 같은 애들이 이제 지나서 뭐 정보와 관련된 것도 낼 수 있으나 아직 여기까지는 오진 않았어. 여기까지 오진 않았고 대체로 여기서 이제 다 끝나지.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와.
그거 얼마나 찍기가 쉬워. 찍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작년 대수능에 나왔던 거 최명희의 쓰러지는 빛. 물론 그건 연기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작품을 맞힐 수는 없지만은 뭐에 관한 얘기야. 산업화 시대에 고생했던 부모님 얘기 아니야. 딱 인용된 부분 자체가 딱 그렇잖아. 안 그래? 다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어떤 소재나 표현들이 또 끼고 나올 수도 있거든. 알아두면 좋지. 사건 자체가 나올 수도 있고. 알아보기 쉽잖아. 여기 6.25 동그라미. 나오잖아. 6.25가 뭐야? 한국전쟁. 한국전쟁을 가리키는 숫자, 그 때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6.25. 그쵸? 근데 그 참고로 공비가 뭐냐? 요런 건 이 작품만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또 나올 거거든? 공비라는 말이 딴 데서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뜻풀이 해놓을게. 자, 공비가 뭐냐? 은우야. 공비가 뭐냐? 공산당 비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공산 비적의 줄임말이 공비예요. 뭔 말이야? 공산당 놈들인데 도적대들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야. 긍정적인 표현이야, 부정적인 표현이야? 부정적인 표현이지. 생각을 하고 써야 돼, 용어를 쓰더라도. 주섭님, 준 잡아. 공비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 어릴 때는 그랬대요. 공비가 나타났다! 그러면 울던 애들이 다 그친다는 거 아니야. 울던 애들이 울음을 다 그쳐. 왜 그럴까요? 겁나니까. 공산당인데, 무섭죠. 아무튼, 낮추어 이르는 말이에요. 공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제, 동비라는 말도 있어. 물론, 동학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도 있거든요. 역사소설 중에. 이 이전 시기로 올라가면은, 갑오개혁 전후로 해서 이제 동학혁명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데, 동비라는 표현도 있어. 동비는 뭐겠니? 응용해봐. 동비가 뭐야? 동학을 믿는 도적대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동비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동비라고 하면 안 되죠. 역사적으로 이제 인정받은 사건의 주인공들이니까 도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선조를. 여기는 좋은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 있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공비. 그러니까 공비도 우리가 뜻풀이 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작품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현재 시제를 또 볼 텐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봐야 돼요. 운문 개념어에서 익혔던 개념의 연장선상이 있는 거죠. 연속선상이 있는 거예요. 현재니까 직전에 봤던 작품 이거 14학년도 대수능 작품이었어요. 현재 시제니까 배웠던 대로 해봐. 선어말 어미로 얘기하면 뭐가 있니? 니은 받침이나 눈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것도 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라 할지. 보통은 이제 소설에서 현대소설, 최 현대소설이 아니면은 현재 시제로는 안 나오죠. 대체로 뭐야, 소설이? 현재야, 과거야? 과거 시제로 쓰는 거지. 했다, 이런 거잖아. 근데 희한하게 요거는 한다. 그러잖아. 잡힌다. 니은의 동그라미 하는 거야. 잡힌다의 니은. 히 밑에. 찾았어? 히 밑에 니은 동그라미 해봐. 잡힌다. 보통은 어떻게 나와? 잡혔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잡힌다 했잖아. 그러니까 선지에 뭐라고 나와?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이렇게 나와. 이해돼요? 오케이. 또 찾아봐. 계속 그런 표현이 연속되고 있잖아. 그쵸? 고 있다. 따르고 있다 있지. 따르고 있다 밑줄. 보이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내린다에서도 리 밑에 니은 받침 보이죠? 이렇게. 신경숙 소설 표절로 더 이상 집필 활동 못하게 돼 있지만 하여튼 신경숙 소설 보면 대체로 현재 시제를 많이 쓰죠. 현재 시제. 막 2인칭으로도 막 쓰고. 아무튼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제. 자, 다음 작품 넘어갑니다. 2021학년도 최근 대수능 기출이었고요. 자, 과거 시제라고 했는데 옆에다가 써두세요. 과거 시제는 표지상 선어말 어미 가운데서 아시 들어간다랄지 어시 들어간다랄지 또는 회상의 의미로 더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 이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때에 따라서는
전이라고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요건 거의 없어요.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풍경이었다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간단하죠? 그 아래 또 있었다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등등등 이렇게 과거 시제 맞죠? 기준을 갖고 판단하셔야 돼. 됐죠? 이렇게 아시나 이런 거 체크하시고 됐죠? 이게 2022 대수능 재작년 대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자,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른 듯이 라고 시작하는 다음 작품 첫 문장에 또 시제를 나타내는 말 동그라미 해봐. 느꼈다. 그쵸? 느꼈다의 밑줄. 느꼈다는 느끼다에서 어간 느끼 뒤에 과거 시제 선어머럼이 어시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할 때 동그라미 또 해두시면 과거 시제 확인되죠?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들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초로 넘어갔습니다. 우씨, 초기할 때 초로 왔어요. 자, 위치.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초월적 공간, 초월적 인물로 넘어가는 것인데, 초월적 공간이다라고 할 때, 자, 초월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현실, 비현실, 비현실이라고 써두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공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준섭님, 용궁. 용궁은 초월적 공간이 아니에요. 맞죠? 그쵸? 뭐, 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지옥, 저승, 그럼 다? 비현실적 공간, 초월적 공간이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작품처럼. 찾아봐.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한 곳에 이룬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작되고 몇 줄 아래 내려가면 한 곳 나오죠. 이 한 곳은 초월적 공간일까요? 아닐까요? 초월적 공간이겠죠. 왜냐면 나비를 따라가는데 날아서 갈 때잖아요. 날아서. 벌써 날아서 도착한 공간인데 또 보니까 뭐라 그래? 그 산속에 또 깊이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니까 또 한 곳이 나와. 또 한 곳에 괄호 처리. 왜? 공간을 나타내니까. 공간의 이동 있니 없니? 있지. 배운 거 써먹어. 공간의 이동 있니 없니? 있지. 문제 풀 때 있냐 없냐 판단 선지에 가서 하면 늦어. 알겠어요? 미리 읽을 때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이해되죠? 자, 그럼 보세요. 들어갔더니만 또 한 곳은 초월적 공간이야? 아니야. 생각해봐. 이 또 한 곳. 초월적 공간이 아니야. 초월적 공간 맞지? 왜냐하면 이 초월적 공간에 건물 하나가 있지. 궁궐이 있어요. 보통 궁궐이 아니야. 뭐라고 나왔니? 하늘에 닿아 있대잖아. 그렇잖아. 나비 따라 날아가서 도착한 공간이야. 알겠죠? 근데 또 하늘에 막 닿아 있어. 이건 초월적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죠? 영궁 이런 식으로 안 나왔지만 이런 걸 찾기가 어렵죠. 네. 네. 원수는 뭐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원수라고 했는데요. 자, 이 작품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제목 확인하시고요. 네, 이건 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 벼슬.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제너럴로 이해하시면 돼. 장수. 그러니까 대원수 그럼 뭐야? 대장수 느낌인 거야. 그 군대를 이끄는 높은 지위를 뜻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작품 제목 내가 뭐라고 그랬지? 제목 봐. 뭐라고 나왔니? 종전이라고 나왔죠? 종이라는 영웅이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 뭐 고전수술에서 영웅이라고 해봐야 남자 영웅이 뭐 영웅 짓거리를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전쟁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수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작품 제목 먼저 볼까요? 이번에는 자, 이번엔 작품 제목 먼저 봅시다. 작품 제목을 보니까 숙향전이라고 나왔죠. 숙향아 이름은 귀여워 보이는데 이 숙향이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의 조력자들의 힘을 입어서 여러 가지 정상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 결론부터 가볼까요? 숙향이가 도달한 공간에서 만난 인물이 하는 말 중에서 요건 좀 중요하니까 형광펜으로 색깔해 볼게요. 그 말줄임표 뒤에 큰 따옴표 있죠. 이 땅은 이라고 시작하는 부분 찾아볼까요? 이 땅은 자 이것만 보고 쉴게요. 이 땅은 자 보입니까? 명사계라고 나왔잖아요. 뭐 평소에 좀 찔리는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게 형사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경찰서 아니에요. 명사계라고 나왔는데 이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이 명자. 어두울 명자예요. 어두울 명자. 이 어둡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밝은 세상이잖아요. 2승. 근데 여기는 어두운 세계니까 자, 어두운 세계예요. 어두운 세계이기 때문에 2승이야, 저승이야? 저승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부라는 말을 쓰잖아요. 명부. 명부가 지옥, 명부가 저승이잖아. 그 작품 속에서도 고조수 자주 등장하는 건데, 명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저승을 뜻하는 명부, 명사기. 비슷한 말 써놔야겠다. 명부, 명부. 명부도 저승을 뜻하는 말이다. 초월적 공간 맞지? 맞잖아. 오케이? 자, 쉬는 시간 10분 갖겠습니다. 명계라고 줄여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쉬시고요. 지문 분석 24. 저번에 그 질문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 4교시에 같이 볼 거니까